필로폰 투약으로 복역 후 A씨는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함부로 들어와요?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시죠. A씨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은 집 안에서는 대마가루까지 발견됐다. 대만은 피워본 적 없습니다. 증거는 이미 나왔다고 했다. 이번에도 끝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다. 이 영장은 필로폰 보관 혐의로 발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집된 자료와 검사 내용은 전혀 다른 시기, 다른 혐의였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입니다. A씨는 이혼 위기를 겪고 있었다. 아내 B씨는 담당 경찰관 씨를 오빠라 불렀고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연이었을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A씨의 소변 검사 결과와 집에서 나온 대마는 증거에서 제외됐다. 의심은 가능하다. 하지만 절차를 넘어서면 그 의심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 네. 약간 수정할 부분은 네. 그 경찰이랑 동거래한 사람은 제보자의 아내, A씨의 아내가 아니라 얘를 수사해 주라고 한 제보자가 있는데 그 제보자의 아내가 경찰은 동거래가 있어요. B 씨가 A 씨 아내는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보자의 아내가 네. 경찰들한테 동거래가 있었고 이 제보자의 진술에 따라 경찰들이 치고 들어가서 네. 잡은 거죠. 약간 이제 세담이라는 그리고 이제 변호사 신할찬이라는 이름이 구치소 안에서 소문이 빨리 퍼져요. 네. 나 내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야 이 양반 말 잘하대, 이 사람 변론 잘하대 하고 의견서도 자기들끼리 이제 돌려보고 야 잘 썼네 막 이런 것도 평가도 하거든요. 아, 나한테. 그래요? 거기에서 입소문이 나니까 이제 약 사건을 처음에 많이 하게 된 것도 있고 그러다가 또 이제 들어오신 게 이 사건의 의뢰인 당사자신데 이 많이 사건은 네. 조금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데 약 3개 내부에 있는 그런 제보, 야당이라고 하죠. 네. 영화도 있었잖아요. 오, 봤어요. 야당과 말 그대로 이거 셋업이 아닌가 하는 거, 그다음에 경찰관과 그 제보자 사이의 거래 이런 게 다 밝혀졌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야당이라는 게 영화에 나오잖아요. 합법적인 활동이에요. 아니요 그게 경찰이랑 합법과 불법을 약간 오가는 그런 느낌인데 경찰이랑 같이 막 합동 수사하고 그러던데. 네. 예, 그거 자체는 불법이라고 볼 게 없는데요. 약간 어느 정도에서 위법성이 있을 수가 있냐면은 본인도 약간의 이제 약 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의 이제 대한 수사를 좀 무마하거나 처벌을 감경할 목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경찰관 분들 입장에서 좀 부적절한 관계가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야당 활동을 하고 있고 수사 협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이게 이 사건이 사실 핵심 부분은 뭐냐면 결국 경찰에서 어떤 다른 마약 사범의 말만 듣고 그 사람 말에 따라서 수사를 하다가 잡긴 잡았는데 제보한 내용이랑 전혀 다른 내용으로 실제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제보된 내용은 완전 허위 사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허위 사실을 가지고 쳐들어갔는데 어쨌든 약이 나오긴 나왔으니까 잡아서 구속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분은 좀 힘들었던 게 뭐 예컨대 내가 집에 대마초가 있어요. 필로폰을 하긴 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막 필로폰 대규모 거래를 하는 거라 사실 뭐 집에 보면 찬장에서 필로폰이 막 우수수 쏟아지고 막 이런 식으로 제보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캐파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제보를 했는데 이제 경찰관이 그 영장을 받아서 대규모 마약 거래를 한다. 쳐들어가서 꽝 들어간 거죠. 그렇게 했는데 대마초가 이만큼 나왔어요. 이만큼 진짜 0. 몇 그램 나왔어요. 이거를 가지고 너 어쨌든 마약이 있으니까 이걸로 체포. 일단 구속. 네, 구속하고 끌고 갔는데 너 소변 봐 라고 했는데 안 보니까 영장에 소변 채취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묶어놓고 누른 다음에 팔다리 이렇게 잡고요. 네. 한 명씩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삽관을 어떻게 해서 뽑아냈어요. 요도까지 가는. 네, 여도까지 넣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간접적으로라도 어쨌든 보고 들은 것 중에 가장 끔찍한 일이었어요. 생으로 팔다리를 붙잡고 내가 몸을 흔들고 있는데 몸을 누른 상태에서 강제로 요도에 삽관을 해서 소변을 뽑아낸다는 게 요도에 삽관을 하는 게 뭔 뜻이에요? 그 대롱 같은 간을 관을 집어넣죠. 요도에. 요도에다가? 네. 근데 그거를 움직이고 막 남동 부리는 통에 그렇게 뽑아간 거예요. 그런데 양성이 나왔죠. 뽑힌 거죠. 근데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었어? 근데 이제 이게
제보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이미 먼저 잡혀있는 다른 마약사범이 내가 대단한 마약사범을 제보할 테니까 불구속 수사를 해줘 약간 이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 제보를 막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 내용을 보고 되게 큰데? 이러고 쳐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제보된 내용하고는 되게 사이즈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마약 종류도 달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마약이잖아 하고 다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영장에 범죄 사실이 쓰여 있으면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네네네. 근데 관련이 없는 내용을 막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툰 건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보자랑 담당 수사관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돈을 받은 거라고는 안 하고 돈을 빌렸다가 갚았대요. 금액이 어느 규모였어요? 꽤 컸어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이 정도 되는 돈을 한두 번이 아니긴 했어요. 네, 빌렸다가 갚은 뭐 그런 거였는데 사실 경찰관 윤리규정상 피의자나 그 가족하고 돈 거래 당연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었고 뭐 감찰도 들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면회 가면 요즘에 아예 교도소 가면은 태블릿 PC를 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태블릿 자체로 녹음을 합니다. 근데 그 녹음 자료가 남아 있어요.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경찰관과 피의자가 얘기하면 녹음이 돼요. 오직 변호사랑 피고인이든 피의자든 녹음이 안 되거든요. 녹음된 거를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 찾은 거죠. 뒤져 보니까 경찰관 분하고 제보자랑 그런 식의 얘기가 오가는데 야 그거 말고 좀 만들어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거 연락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녹취록을 보고 이게 이 수사가 이렇게 된 거다. 그럼 변호사님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거네요? 네, 녹취록을 만들어서 봤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밝혀내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예컨대 코카인 매매 수사로 쳐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필로폰이다. 필로폰 요만큼 뭐 투여한 게 있고 필로폰 현물도 안 나왔어. 소변에서만 나왔죠. 그리고 대마초가 요만큼 있더라. 그리고 심지어 그 집을 그 사람 혼자 사는 것도 아니야. 다른 친구랑 룸메이트를 쓰는데 당연히 그 룸메이트도 약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약인지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이 다 뒤집어 쓰고 구속된 상태에서 구형을 막 3년인가 4년인가 당하고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전부 무죄가 나왔죠. 그걸 다 찾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와. 근데 문제는 이제 그래도 약이 나왔잖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소변이 나왔잖아. 양성이 나왔잖아요. 예, 하지만 영장이 위법하니까 불법적인 증거 수집. 독수독과라고 해서 애초에 처음 이 부분이 이제 위법했으면은 여기서 파생된 다른 것도 처음에 압수 영장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신발장에서 뭐가 나왔든 뭐 소변에서 뭐가 나왔든 그걸 나라에서 몇 천만 원 보상해 줬죠.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형사보상. 와, 열일하셨네요, 진짜. 열일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건 등장인물은 돌아가셨어요. 원래 이게 약을 하면 안 되는 게 보통 의뢰인 말을 변호사는 믿는다고 하는데 저는 안 믿어요. 애초에 저처럼 약 사건을 하는 사람이 의뢰인 말을 믿으면 바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너 그렇게 얘기하면 경찰관이 그 믿어줄 것 같아? 혹은 경찰관이 믿어주길 바라는 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대뇌에 뭐 신뢰를 담당하는 기관이 중추신경이 손상된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이 사람도 날 안 믿고요. 나도 그럼 안 믿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무슨 의뢰인 말을 신뢰하고 그를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의심을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이분이 약을 끊었다는 건 믿었어요. 이 사건 이후에 끊었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필로폰으로 인한 중추신경 손상은 결국 내 도파민 기제를 다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이제는 맛있는 걸 먹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아이가 뭐 예를 들어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거나 그런 거에 아무런 기쁨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 된 거죠. 약을 끊었더니. 나름 약에 많이 지긋지긋해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 입장에서 필로폰 투약을 한 건 잘못이지만 사실 그게 빌미가 돼서 뭐 구속까지 된 것도 맞고 그래서 지긋지긋한 것도 있고 내가 어쨌든 간에 약이랑 얽혀 있으니까 이런 누명을 무슨 코카인이 뭐 쏟아진다는 식의 누명을 쓰고 내가 말을 아무리 해도 경찰들이 하나도 안 믿어주고 사실 처음에는 야, 이 약 다 어디 있어? 어디 숨겨놨어?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 식이어서 엄청 지긋지긋해 하시고 이분이 사실 엄청 크게 웃고 기뻐하는 거를 무죄 판결이 선고된 때 이후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오실 때마다 좀 울적해 하셨어요. 되게. 그럼 이렇게 무죄 판결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성공 보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이 아니었어요. 아, 그럼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약정 자체를 할 때 성공보수 약정이 없었고 혹시 형사보상금이 나오면 일부 이렇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안 받았어요. 그분 뭐 저기 애도 둘이 있었고 돈을 벌지 못했으니까. 아, 그럼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공 뭐 보수 받는 경우도 있죠. 어느 정도예요? 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성공보수 해갖고 뭐 억대로 받아본 적도 있고. 아, 진짜요? 네. 성공 보수는
계약할 당시에 얘기를 미리 하나요? 정하죠. 맞습니다. 미리 얘기를 아 해놓고. 미리 정해요? 예. 아. 그 대법원에서 성공보수 위법하다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뭐 난 모르겠고 좀 민감한 문제죠 사실. 성공보수는. 아 근데 얼마 전에 성공보수가 네. 형사 사건은 성공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대법원 그 판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변호사가 뭘 한다고 형사사건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게 말이 돼. 그럼 뭐하러? 그럼 변호사 제도 뭐하러 주나? 지들끼리 알아서 그냥 잡아다가 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책 있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물에 넣고 그렇게 하지? 근데 이 사건도 변호사의 그 부분이 되게 캡하고 컸던 게 이 사건을 담당했던 모 판사님이 모 법원의 이제 마약 사건 전담 판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별명이 있었어요. 얼음 여왕. 거의 뭐 엘사. 검사가 1년 구형하면 1년 6개월 때리시고 3년 구형하면 막 4년 때리시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리면은 죽는다 그런 거였는데 근데 무죄를 받으신 거예요? 무죄가 나왔는데 이분 입장에서도 사실은 엄청 오래 고민하신 것 같아요. 판사님도 판결문도 그렇고 재판 절차 진행에도 보면은 원래 이날 선고를 하기로 했다가 다시 뭐 변론을 재개했었나 한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판결문에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적이 드러나서 판사님이 재판하다가 아니 그럼 뭐 재판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와서 제가 네 재판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진짜 실제로 드라마처럼 이렇게 변호하고 막 이렇게 드라마랑은 조금 다른 게 달라요? 사실 대다수의 변호사님들이 네. 민사 사건은 특히 대부분은 이제 서면 미리 내고 서면 낸 거를 보고 판사님이 보시고 아 뭐 원고 측 이런 입장이시고 피고 측 이런 입장이신데 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고 정도 물어보시고 그럼 이 부분 좀 더 이제 제출해 주시고 확인해 볼게요 하고 이제 다음 기일 정하고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형사는 그래도 좀 구두로 말하는 게 좀 있어요. 드라마처럼 변론하고 막 조금 더 있습니다. 아. 사건도 그렇고 변호사 성향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제 말하는 거를 별로 불편해하지 않고 길게 말하는 것도 힘들어하지 않으니까 뭐 좀 특수한 사건의 경우에는 저 최후변론 4시간 반을 한 적도 있고 4시간을 했다고? 4시간 반. 그럼 이렇게 안 끊어요? 판사님? 근데 그건 끊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그 말빨 좋은 변호사님들이 더 사건을 좀 잘 처리하는 경향이 근데 있나요? 그거랑은 또 약간 차이는 있어요. 아 차이가 있어요. 예. 예. 판사님 쓸데없는 얘기하면 정말 바로 탁탁탁 칼같이 끊으세요. 4시간 동안 생산적이셨어요? 변호사님? 아 생산적이었어요. 4시간 반 동안 생산적인 일이에요. 생산적이었어요. 예. 이제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압수수색이 들어가면 어디까지 털어요? 자기들이 털 수 있는 한계까지 터는데 다 가져가요? 진짜? 막 정말- 박스 막 여러 개 막 들고 가서.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가져갑니다. 아 필요한 거. 박스는 왜 가져가는 거냐면 네. 거기가 회사거나 보통 그렇잖아요. 드라마에 나오면 네. 회사에 쳐들어오잖아요. 네. 회사는 뭔 서류가 있는지 모르니까 회사 서류는 다 가져오라고 하는 거니까 가져가는 거고 보통 집에서 예를 들어 약 사건이나 그러면 약을 찾으라고 하죠. 네. 예컨대 좀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엠번방 뭐 이래. 네. 그럼 소파 한번 더 찢어봐요. 타일 뜯어보고. 보상은 안 해주죠. 쇼파 해줘요. 찢어도. 아 해줘요? 네, 아. 경찰관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 재산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보통 압수수색할 때 제일 많이 손상되는 게 현관문이거든요. 네. 왜냐면 뜯고 들어가니까 그거 보상해줍니다. 그럼 압수수색 왔다 갔어요. 네. 근데 우리 쇼파 좀 바꾸고 싶어. 이렇게 좀 찢으면은 증거가 없잖아 어쨌든. 홈 CCTV도 없고. 이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신데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찢었다. 나 네. 보상해달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요새는 홈캠이 아니더라도 그 바디캠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 이걸 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걸로 했다가 야 우리 바디캠 영상 여기 있는데 라고 해버리면 좀 문제가 되죠. 그 쇼파 같은데 앞에서 수상하게 막 괜히 막고 있고 아, 예, 그럴 수 있죠. 찌지라고. 가고 나서 이제 찢는 거지. 약간. 사실 쇼파 좀 바꿔볼까? 소파를 찢을 정도의 피해자면 다음 소파를 쓸 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실제로 구치소 같은데 이렇게 면회라고 해야 되나? 접견이라고 하죠. 아 접견. 예. 아우, 옛날에 내가 많이 갔는데 요새 박 변호사 많이 가는데 저희 둘이 합치면은 그래도 한 2년 살았을걸요? 거기서 접견한 시간 맞춰도? 접견을 하잖아요. 네. 이게 촉이 오죠. 약간 이 사람이 돈이 말하는 있다 없다? 아니 말하는 아 예. 제일 중요하긴 한데 네. 네. 이 사람이 뭐 진실이 많다 거짓이 많다도 좀 오죠, 그죠? 그런 것도 오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이 사람한테도 이득이니까 사실은 마음이 무거운 건 진짜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은 진지해져야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사실 마음이 불편하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약간 별로 안 억울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 사건을 맡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법리적으로 그냥 얘한테 법적으로 제일 유리한 게 뭐지? 만 생각하면 되는데 진짜로 억울한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좀 신경이 쓰이죠. 맞아요. 사실 피해 입으신 분들도 그런 분들을 저희가 변호할 때도 있잖아요. 대리할 때도 그런 경우는 진짜 너무 억울해 하시니까 그럴 때 제일 마음이 무겁긴 해요. 그 사실은 저는 보통 범죄자를 대리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피해자도 잘 대리 안 하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도 잘 변호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마약이랑 도박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피해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직접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막 떠들고 좀 이렇게 법정에서 막 변론을 하고 예컨대 막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무죄를 받았어 라고 하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감이 오기는 하죠.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거짓말을 한다, 진짜를 말한다라기보다는 그런 말을 하면 판사가 안 믿어줄 것 같다, 검사가 안 믿어줄 것 같다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대립하는 관계라면은 누구 말이 옳고 그른지는 사실 당사자들 혹은 이제 뭐 신만이 알겠죠. 근데 판사님도 굉장히 고민이 될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어느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그걸 평가하는 게 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컨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아무 이유도 없이 때렸어. 어떤 술 먹고 때렸어요. 근데 안 때렸대. 근데 CCTV가 나왔어요. 때리는 게. 이 CCTV 조작된 거래. 그래서 제가 아니 경찰이 할 일이 없어갖고 선생님 같은 사람 처벌하려고 이걸 CG 작업을 해갖고 아저씨한테 벌금 한 150만 원 받으려고 하겠냐고. 바보예요? 왜? 선생님 뭐 돼요? 간첩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진짜 황당한 일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영상에 나와도 아 이건 조작된 거다. 근데 요새는 먹힐 수도 있겠다. 먹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황당하게 우겼던 일이 알고 보니까 실제였던 그런 것도 있어요. 보통 약 사건은 국정원이 엮인 것들이 그래요. 굉장히 오랫동안 추적을 했는데 의뢰인 얘기하는 거예요. 얘 언더커버 같다. 무슨 소리냐. 처음엔 모르잖아요, 저희도. 근데 진짜야. 네, 이거는 저희도 좀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나중에 기록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나오다가 당연히 그러면 너 공범이야? 알고 있었어?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불러서. 어느 순간 없어져요. 국내외 마약 유통에 대해서 국정원이 많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검거될 정도의 증거가 수집됐다고 하면은 검찰이나 경찰에 알려서 체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약하는 분들이 뭐 속칭 약쟁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에이 너가 무슨 이게 아니라 생각보다 드라마에서 보면 황제 접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실제로 있어요? 있죠. 아 진짜요?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황제 접견은 뭔가 안에서 엄청난 이제 특혜를 받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접견을 하는 곳은 다 똑같아요. 이분만 접견실이 따로 이제 뭐 엄청 프리미엄실이나 이런 게 없어요. 유리로 벽이 쳐져 있고 유리 문이 있어서 교도관이 언제든 밖에서 볼 수 있어요. 변호인 접견을 교도관이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건 불법이지만 그거는 이제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서로 뭘 주고받지는 않는지 몰래 뭘 주고받거나 뭐 이런 요구들을 실제로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하다가 걸리시는 변호사님도 있고 해서 황제 접견 그래서 갈 때마다 좀 만나게 되는 보통 보면은 그럼 유명 정치인 근데 그분들은 꼭 이제 접견장에서 내가 오래 있겠다 이런 게 아니라 사건도 복잡하고 하니까 그러실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처음에 구치소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런 걸 잘 몰랐잖아요. 근데 물품을 거래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 아예 대문짝만하게 써 있으니까 알긴 아니까 아 이러다 걸리는 경우가 있구나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쉽게 요구를 탁탁 하시더라고요. 그냥 변호사님 나중에 올 때 나 염주 좀 하나 갖다 주면 안 돼요? 아니면 뭐 이거 싸제핑 이거 나 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되게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게 하셔서 이걸 미리 한번 안 읽어봤으면은 나도 모르다가 이렇게 근데 줘도 되는구나 하실 수 있잖아요. 전연차들 중에 해주는 변호사들이 있어. 잘 모르시거나 잘 모르고 할 때도 해주려면 있고. 처벌 받아요? 네, 처벌. 형사처벌 받아요. 재판 받아요, 재판. 제가 들은 케이스는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뭘 주셨대요. 전연차 변호사 하셨는데 부도관님이 이제 뭘 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펜이었나 아니면 뭐 그 염주였나 이런 건데 그래서 변호사님 잠깐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해서 보통은 안 가는 통로 쪽으로 이제 안내를 하더니 여기서 잠깐 면담을 하시자 그래서 거기서 조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먹을 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마약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물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처음에 들여올 때 제가 서류나 이런 것들 챙겨가잖아요. 메모나 노트 같은 거. 그럼 이제 무게를 딱 잽니다. 그럼 몇 그램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이제 마치고 나올 때 교도관님들이 물어보세요. 혹시 뭐 물건이나 서류 주고받은 거 있으세요? 그럼 네 있습니다 했는데 뭐 제가 그냥 볼펜 줬어요. 얘기하면은 볼펜 안 됩니다. 얼른 가져가세요는 안 되는구나 하고 가면 되는 건데 몰래 하다 걸리면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서류 같은 경우도 그래서 딱 재는 거죠. 원래 무게가 예를 들어서 2.500kg이었다. 근데 뭐 2.510으로 더해졌으면 이제 딱 10g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그제서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봤을 때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압수수색 당할 때 약간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변호사 불러야 돼요. 변호사를 부르고 압수수색 영장에 써 있는 말 보고 이 범위 넘어서서 수색하는 걸 못하게 해야 돼요. 그 압수수색 영장을 찍을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내가? 사본을 교부를 네, 사본을 사본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꼼꼼하게 아니 여기 내 차는 압수하라고 얘기가 없는데 너 내 차 왜 열어? 라든지 너
노트북을 있는 전자정보를 가져가라 그랬는데 너 왜 내 노트북 가져가?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자동차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내 몸이랑 지부에 있는 것들을 압수수색을 했어. 근데 이제 야 너 차에 가방 있어? 네. 그 가방 가져와. 그럼 뭐 이미 제출한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차는 뒤질 수 없으니까 거기 목록이 없으니까. 예. 네. 차를 뒤져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변호인이 봤을 때 이거 위법한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야, 차에 가방 있는 거 그것도 가져와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내가 아니라 내가 내는 걸로. 이미 제출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위법한 압수물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서 굉장히 나중에 억울할 수 있죠. 압수수색 들어오는 순간 바로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변호사님. 변호사 들어오면 압수 받겠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 대기하시다가 변호사 바로 온다고 하니까 들어오면 압수 받겠다 할 수도 있는데 변호사를 모을 경우에는 세담. 이제 세담으로 이제 네. 번호 여기 띄는 네네.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은 근데 이제 저기 가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압수 현장에도 가봤고요. 압수영장 집행을 내 변호사 참여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하고 있으면 있나 없나 똑같은 거고 가서 이제 영장 사본 보고 얘기를 해야죠. 제가 이제 막 변호사 선임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처했는데 변호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한 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보수가 있죠. 네, 그건 이제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정가는 없고요. 예, 그때 상황 그 뭐, 상황이나 아니면은 지금 내가 같이 체포되는 상황 정도가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아니면 좀 더 가벼운 상황인 거고. 변호사 약간 기분 좋으면 좀 싸고. 보통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수사 당하잖아요. 네. 이제 수사 당할 때 이제 약간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약간. 쎄할 수도 있죠. 네, 이거 내가 이 정도 수사 당해야 되나? 그러니까 참고인이라고 네. 누구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그냥 뭐 본인 피의자는 아니시고 오세요 했는데 막상 이제 가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쎄한 그런 느낌이 내가 뭔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이럴 때는 변호사 무조건 동행하는 게 좋아요. 경찰관 분들이 다 고생을 하시지만 네. 아이 뭐 참고인인데 변호사를 왜 선임해요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선임해서 가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럼요. 모든 경우에 선임하는 게 경제적으로 별로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안 해도 되는 사건도 진짜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참고인 조사를 나오라고 해요. 이제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거 무조건 가야 돼요? 참고인 조사는? 안 가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안 갔을 때 네. 뭐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 네. 그런데 다시 오라고 했는데 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 네. 그럼 체포될 수 있죠. 네, 체포영장이 나오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피의자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또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네요. 네. 제가 참고인이에요, 피의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식은 좀 알고 있어야 되네요. 어쨌든 네. 시청자분들도. 사실은 네. 학교 다닐 때 법교육을 받을 때 이런 집 생활에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런 거를 생활 가르쳐야 법률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학교에서도. 근데 실제로 나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케이 나 혼자 갔다가 약간 말린 사람도 많죠, 약간. 맞습니다. 엄청 많아요. 특히 이제 참고인이라고 해서 갔다가 그 사실은 애초에 피해자였고 일단 아직은 참고인인데 뭐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피의자 만들 거야라고 아예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조사하다가 당신도 같이 했네 뭐 이러면서 예를 들어 우리 감독님이 사람 때렸어요. 근데 저 같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감독님은 이미 피의자로 조사 받고 있었고 저도 참고인 조사 받으라고 갔는데 저도 같이 네. 이래저래 하다가 공범으로 딱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얘기하다가 네. 옆에서 감독님 화이팅! 이 정도는 마음으로 응원해 준 거잖아요. 이 폭행 행위를 정신적으로 그렇죠. 그런 경우에 방조가 되는 거고 뭐 잡았어 그럼 공범이지. 네. 또 이런 생활 꿀팁 있나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출석 요구가 오면 일단 변호사랑 상담은 해보세요. 요즘 변호사 상담은 사실 꼭 저희 아니더라도 싸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물어보기만 해도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왜냐면 일반인 분들은 전혀 절차가 뭐 어떻게 되고 뭐 지위가 뭔지 맞아요. 전혀 모르시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거라도 좀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고 가시면 낫다. 경찰이 오라고 하는 게 나 지금 뭐 대량 마약 취급해서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 너 종류장 앞에서 이런 시비거리가 있었더라? 일반 생활에서 겪는다니까요? 내가 건설회사 다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공사하다 너 돌아가셨어. 근데 내가 현장 소장이야. 그럼 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예요. 커요. 집행유예 나와. 최소한 합의해도. 요즘도 엄청 중대재해는 이제 사장님이 들어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원들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형사가 우리한테 멀지 않아요. 전과자가 양산되는 이유가 크게 이제 도로교통법이란 몇 가지 때문인데 그걸 제끼고 나더라도 내가 일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저도 사실 헤어질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손님들한테. 다시는 일로 안 보는 게 좋죠. 변호사 이 법무법인도 단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는 또 특히 많죠. 저희는 특히 많죠. 왜냐면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네. 많이 변호하다 보면 네. 참. 그럼 단골들은 좀 DC 해주나요? 아니요, 더 받죠. 더 받아요. 아니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왔는데 또
사면봉? 사면봉? 네. 사면봉. 임요한 사면봉. 네. 3번 풀어준 적 있어요. 아, 3번. 아. 야, 그 정도 되면 나중에 3번째 풀려났을 때는 풀어준 법원을 약간 의심했어. 이게 왜 이러지? 사면봉 성공할 줄 몰랐던 거죠, 변호사님도. 아, 그쵸. 야, 사면봉은 안 돼. 누가 3번이나 당해 하면서 선임을 했는데 이제 잘된 케이스들도 좀 있었죠. 아니, 약이 엄청 처벌이 세다더니 이러는데 이게 또 약을 오래 하면 건강에 악화됩니다. 당연하죠. 순도 70%짜리 필로폰을 한 40년을 꽂아댔으니 높아야 70%인데 네, 그러면은 신장이 정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온갖 합병증이 생깁니다. 네, 하지 마세요. 오래 못 살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밸런스 게임 한번 할까요?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이요. 수익 10억 강력범죄 변호 대 수익 0원 명예 변호. 강력범죄. 강력범죄요. 저한테 이미 10억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없어서 10억 벌고 좋은데 쓸게요.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또 교훈. 압수수색 영장을 잘 지켜만 봐도 겪지 않아도 될 일이 많아요. 강제 소변 채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안 겪어도 될 일이었잖아요. 죽으면 죽었지. 강제 소변 채취 못 당할 것 같아. 신 변호사님이 좀 법꾸라지 같은 멘트를 했으니까 저는 좀 약간 교육방송 쪽으로 가자면은 이분이 결국 이런 일을 겪은 게 마약 전과가 많아서 그래요. 많으니까 경찰에서도 무리한 약간 제보가 있고 이래도 영장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뭐 대표님 같은 분이나 감독님 같은 분한테 누가 음해해가지고 이 사람 집에 마약이 있어요 하면 영장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 얽히고 안 하는 게 일단은 최고다.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